그랜드벨 호텔 VIP 회의실, 수백억 원 호텔 확장 계약서, 서명 30분 전. 청소복을 입은 54살 박서영이 38살 이정훈 회장에게 다급히 속삭입니다. 회장님, 절대 그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안 돼요. 회의실에 12명 임원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한 청소부가 재벌 2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서울 한복판 그랜드벨 호텔 본관 30층에 위치한 VIP 회의실입니다. 오전 9시 58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이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껍고 무거운 계약서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하이델베르크 호텔그룹과의 합작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정훈 회장이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38살의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홀로 그랜드벨 호텔을 이끌어온 젊은 경영인입니다. 오늘 서명할 계약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김태준 전무가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이정훈의 아버지 시절부터 이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전무님,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이정훈이 의자에 앉으며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500억 원 규모의 계약 앞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장님. 법무팀에서 마지막 검토까지 완료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곧이어 독일에서 온 하이델베르크 호텔그룹의 경영진들이 들어옵니다. 한스 밀러 부사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미스터 이,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스 밀러가 유창한 영어로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회의실 안에는 총 12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국 측 7명, 독일 측 5명. 모두들 이 순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치열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이 두꺼운 계약서를 펼칩니다. 이 문서에는 향후 10년간의 사업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아 진출을 꿈꾸는 하이델베르크와 유럽 진출을 원하는 그랜드벨 호텔의 만남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그랜드벨 호텔은 아시아 최고의 럭셔리 호텔 체인이 될 것입니다. 김태준이 설명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이정훈은 계약서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투자 규모,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군요. 이정훈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청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 한 명이 들어옵니다. 박서영입니다. 54살의 그녀는 이 호텔에서 20년간 청소 일을 해온 베테랑 직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도구를 깜빡했네요. 박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의 중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 테이블 주변을 돕니다. 물컵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가볍게 닦으며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닦다가 박서영의 시선이 계약서 표지에 멈춥니다. 하이델베르크 호텔그룹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순간 박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이 살짝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 이름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하이델베르크, 박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도에서 임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20년 전의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는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죠. 유럽에서 검증된 회사니까요. 박서영의 몸이 굳어집니다. 20년 전이라는 말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2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회의실이었고 그때도 이런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이델베르크라는 회사였습니다. 박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납니다. 이정훈의 아버지 이승호 회장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박서영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이 만년필을 집어듭니다. 금색으로 장식된 고급 만년필입니다. 그가 펜뚜껑을 열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자, 그럼 서명하겠습니다. 이정훈이 말합니다. 만년필 끝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순간입니다. 박서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도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이정훈에게 다가갑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박서영에게 집중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청소부가 갑자기 회장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서영은 이정훈의 귀 가까이에 몸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에 찬 톤으로 귀에 속삭입니다. 회장님, 절대 그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안 돼요. 이정훈은 만년필을 내려놓습니다. 박서영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서영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듣기로 합니다. 과연 박서영이 알고 있는 20년 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박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년 전 2004년의 일입니다. 그때 박서영은 34살이었고 그랜드벨 호텔 하우스키핑 팀의 주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승호 회장은 유럽 진출을 꿈꾸며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독일에서 온 투자자들이 그랜드벨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호텔 그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박서영이 회상하며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유럽에서 10여 개의 럭셔리 호텔을 운영하는 명문 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진출을 위해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승호 회장은 마침내 꿈꾸던 유럽 진출의 기회가 왔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셨어요. 박서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계약 내용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04년 4월 15일 계약 체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서영은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25층 VIP 라운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곳이지만 그날 밤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를 하던 박서영의 귀에 하이델베르크 임원들이 누군가와 영어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영은 영어를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영어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승호는 정말 순진한 사람이야.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박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이면 모든 핵심 자산을 빼낼 수 있을 거야. 박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승우와 그랜드벨 호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차피 아시아 호텔 하나 정도는 언제든 대체할 수 있어. 그 순간 박서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처음부터 그랜드벨 호텔을 이용만 하고 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룰 수 없었어요. 박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서영은 큰 용기를 내어 이승우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청소부였고 회장은 호텔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박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요, 서영 씨? 이승우 회장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어젯밤에 하이델베르크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를 속이려는 것 같아요. 박서영이 자신이 들은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승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 씨가 잘못 들은 걸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서영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승우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인 유럽 진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이번 계약은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야. 결국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2일, 바로 지금 이 회의실에서 이승우 회장이 하이델베르크와 역사적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서영만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3개월 후 박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정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는 계약서에 교묘하게 숨겨둔 조항들을 하나씩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의 부동산들이 하나씩 하이델베르크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승우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계약서는 법적으로 완벽했고 어디에도 허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밤 잠도 못 주무시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셨어요. 변호사들을 찾아다니고 정부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승우 회장의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어느 무더운 날, 박서영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이정훈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이런 끔찍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이 있어요. 박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때 서영 씨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승우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요. 20년 전과 똑같은 회사, 똑같은 조건, 똑같은 함정이었어요. 이정훈은 계약서를 다시 바라봅니다. 갑자기 그 글자들이 아버지의 무덤처럼 보입니다. 과연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것일까요? 박서영의 이야기가 끝난 후 이정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서영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서영 씨, 정말 확실한 겁니까? 이 결정이 회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단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박서영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정훈은 박서영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김태준 전무가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역력합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독일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장님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정우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전무님, 혹시 20년 전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정훈이 김태준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20년 전 말입니까? 그때는 제가 아직 이 회사에 없었는데요. 김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박서영이 갑자기 김태준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무님, 정말 20년 전에 이 회사에 안 계셨나요? 박서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요. 저는 15년 전에 입사했습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박서영의 기억은 다릅니다. 분명히 20년 전 하이델베르크 사람들과 함께 VIP 라운지에 있던 사람 중에 김태준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일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투자 관련 일을 하셨다거나. 박서영이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냅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건 모독입니다. 김태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이정우는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낍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무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이정훈이 중재하려 합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이미 흥분한 상태입니다. 회장님, 저는 15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부 하나가 저를 의심한다고 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김태준의 반응이 너무 과격합니다. 단순한 질문에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박서영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20년 전 그날 밤 VIP 라운지에서 하이델베르크 사람들과 함께 있던 한국 사람이 있었거든요. 박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김태준이 더욱 흥분합니다. 그 순간 이정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스 밀러의 전화입니다. 미스터 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30분 후에 최종 답변을 듣지 못하면 독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스 밀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김태준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랜드벨 호텔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서영은 단호합니다. 박서영이 이정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정훈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태준이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간 후 이정훈은 박서영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서영 씨, 정말 김 전무가 2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VIP 라운지에서 분명 저 목소리의 남자분이 계셨었어요. 이정훈은 컴퓨터를 켜고 인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김태준의 상세 인사 기록을 열어봅니다. 2009년 3월 입사, 사내 의료보험 가입일 2004년 3월. 뭔가 이상하네요. 입사일이 2009년인데 의료보험 가입일이니 말이 되질 않네요. 회장님, 2004년이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해예요. 놀랍게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가 지급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히 15년 전에 입사했다고 했는데. 이정훈이 당황합니다. 도련님, 김 전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진짜로 20년 전부터 이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박서영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이정훈은 더 깊이 파고들어 봅니다. 사원증 발급 기록, 출입 기록, 회의 참석 기록까지 모두 확인해 봅니다.
모든 기록이 2004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04년 4월에 특별 프로젝트 팀이라는 부서에 배정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 팀이라 이정훈이 그 기록을 클릭해 봅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해외 투자 유치 및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 업체로 하이델베르크 호텔 그룹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 전무가 20년 전부터 하이델베르크와 함께 일해왔던 거예요. 아버님을 속이는 일에 직접 참여했던 거죠. 이정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15년간 신뢰해왔던 사람이 실은 아버지를 배신한 장본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 박미경이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김태준 전무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박미경이 말합니다. 지금요? 이정훈이 놀랍니다. 곧이어 김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일로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김태준이 사과하는 척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이미 인사 기록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전무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정훈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김태준이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15년 전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사 기록을 보니까 2004년부터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도 그때부터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정훈이 화면을 김태준에게 보여줍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김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20년간의 기록이 모두 시스템 오류인가요? 2004년 하이델베르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기록도 있는데요. 이정훈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납니다. 과연 이정훈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김태준과의 대화가 끝난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이정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박서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0층 높이에서 세상이 참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2주 전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정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떤 기분이셨어요? 박서영이 묻습니다. 계약서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정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맞나요? 라고요. 회장님, 아버님도 분명히 같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클지. 박서영이 위로하듯 말합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이델베르크 임원들이 기다리다 지친 듯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 박미경이 다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하이델베르크 측에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5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계약이 무산되면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박미경의 말에 이정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재검토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정훈이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영권 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박서영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정훈이 계약을 거부하면 회장 자리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태준이 다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이정훈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네, 20년 전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20년 전에는 제가 어리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준이 진심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이번 하이델베르크와의 계약은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모든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박서영이 김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전무님,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겠죠? 박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서영 씨, 저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회장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김태준이 박서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런데 왜 20년간 거짓말을 하셨나요? 왜 15년 전에 입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이정훈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김태준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박서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보안팀장 정민수가 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하이델베르크 임원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수가 보고합니다. 이정훈은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자신의 경영권, 그리고 20년간 품어온 박서영의 충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박서영 씨, 이정훈이 박서영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아들처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이 일어섭니다.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정훈을 따라 회의실로 향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임원들은 정말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이, 드디어 결정하셨습니까? 한스 밀러가 차가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이정훈은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이정훈이 말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정훈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이정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봅니다. 그 두꺼운 문서가 자신과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소란스러워집니다. 한국 측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하이델베르크 임원들은 분노한 표정을 보입니다. 미스터 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한스 밀러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한스 밀러가 서류를 들고 일어섭니다. 하이델베르크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스 밀러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합니다. 미스터 이, 당신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임원들이 모두 나간 후 한국 측 임원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하나씩 자리를 뜹니다. 결국 회의실에는 이정훈과 박서영만 남게 됩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박서영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하지 못한 선택을 제가 대신 한 것 같아요. 박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과연 이정훈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계약 포기를 선언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사회에서는 이정훈의 경영 능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태준을 비롯한 몇몇 문제가 있는 임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박서영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정우는 그녀를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호텔 업무 경험과 직원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박서영 고문님, 이정훈이 새로 꾸민 사무실에서 박서영을 부릅니다. 회장님,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박서영이 수줍어하며 말합니다. 당연한 대우예요. 20년간 이 호텔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정훈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박서영의 첫 번째 조언으로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바뀐 후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박서영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합니다. 그럼 잘 된 거네요. 아버지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으니까요. 이정훈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호텔 그룹이 아시아의 다른 호텔과 체결했던 계약들이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호텔은 계약 후 3개월 만에 핵심 자산을 모두 빼앗기고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싱가포르의 호텔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서영이 신문을 들고 들어옵니다. 하이델베르크 호텔 그룹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정훈이 신문을 받아봅니다. 정말로 하이델베르크의 아시아 진출이 조직적인 사기였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었군요. 이정훈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박서영 고문님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박서영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그랜드벨 호텔과 정식 제휴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리조트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하이델베르크보다 훨씬 좋네요. 이정훈이 제휴 제안서를 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회사니까 속일 위험도 적고요. 새로운 제휴는 그랜드벨 호텔에 큰 성장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년 후 그랜드벨 호텔은 국내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업계 최고 수준에 올랐고 고객 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정훈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서영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꿈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훈이 묘비 앞에서 말합니다. 정직하게 직원들과 함께 고객을 위해서 하는 사업 말이에요. 박서영도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묘소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랜드벨 호텔에서는 직원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일어서서 건배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호텔의 진짜 영웅인 박서영 고문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서영을 바라보며 박수를 칩니다. 박서영 고문님은 20년간 호텔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함께 더 좋은 호텔을 만들어가요. 모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날 밤 이정훈은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서영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박서영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그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박서영을 만난 경험이나 작은 용기를 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